안녕하세요. 폴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오늘도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죠. 자, 16강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15강까지는요, 여러분, 그쵸? 세계 갈등, 국제사회 갈등과 그다음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 그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렇죠? 갈등보다는 평화가 훨씬 낫겠죠. 우리 어렸을 때 친구랑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평화가 좋죠. 자, 근데 우리는 살면서 평화란 단어는 들어봤지만 이 평화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의미를 잡아본 적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평화가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그런 중요한 의미를 잡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 파트가 분량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분량은 많지 않은데, 약간 시험 문제가 개념 문제이기도 하지만 약간 비문학 독해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죠. 자, 평화의 의미입니다. 평화의 의미에는요, 두 가지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잡아본 적 없는데, 그쵸? 예. 자, 평화의 의미에는 첫 번째, 소극적 의미의 평화가 있고요. 좀 이따 공부할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극적과 적극적.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소극적 의미 평화부터 가볼까요? 자, 소극적 의미 평화는요, 자, 전쟁 테러와 같은, 자, 여기 뭔가 폭력이 나와 있죠? 자, 전쟁. 자,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전쟁. 그쵸? 사람이 사람한테 직접 공격을 가하죠. 그쵸? 그래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하는 게 전쟁, 또 테러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폭력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들어갈 단어는 직접적 폭력입니다. 따라서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요, 바로 전쟁과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또 비슷한 말로 또 뭐가 있냐면요, 물리적 폭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쪽 폭력이요? 물리적 폭력. 그렇죠. 그렇죠? 정말 사람 살해 위해를 가는 거 맞죠? 육체에다가 공격을 가하는 게 맞죠? 이러한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소극적 의미의 평화라는 거인지.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때리지만 않으면, 그런 폭력만 없으면 진짜 평화일까요? 근데 우리 이 폭력에는요, 여러분, 이 폭력에는 이 직접적인 폭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폭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언과 그 다음에 어떤 차별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함부로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죠. 그런 것도 폭력입니다. 하지만 이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요, 함께 보시면, 자,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 해결 곤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 바로 정신적인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폭력 해결이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폭력의 근본적 원인. 그렇죠, 여러분. 모든 폭력은요, 그 폭력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곤란한 게 바로 이 소극적 의미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등장한 평화의 의미는요, 바로 소극적 의미의 평화를 뛰어넘은 바로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보시죠. 자, 적극적 의미 평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의미의 평화거든요. 자, 방금 공부했던 직접적 폭력 보이시죠? 그게 일단 제거가 됐습니다. 직접적 폭력 제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플러스입니다. 요거 플러스 직접적 폭력 더하기. 자, 보이십니까? 기아, 빈곤, 차별, 불평등과 같은 써 있습니다. 자, 이런 폭력은 실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은 아니겠죠. 그렇죠? 특히 여기 차별, 요것만 딱 떠올리셔도 느낌 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흑인들도 인종차별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또 외국에 실제 나가보면은요, 이 흑인들도 또 우리 또 아시아 사람도 되게 또 인종차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 찢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작은 눈의 소유자. 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이 작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기아, 빈곤, 차별, 불편과 같은 바로 간접적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직접적 폭력도 제거되어 있지만 모두 제거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가 돼야 우리는 바로 적극적 의미의 평화고, 이게 오늘날 말하는 바로 실질적 의미의 평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간접적 폭력은 무엇인가요? 자, 간접적 폭력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접적 폭력. 첫 번째 구조적 폭력이 있고요. 두 번째 문화적 폭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적극적 평화 하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요한 갈퉁. 사람 이름이대로 갈퉁, 요한 갈퉁, 알겠습니까? 실제 이게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어떤 갈퉁의 사상적 배경이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질문 제일 많이 받거든요. 네. 갈퉁 이 분께서는요,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분이시고요. 1930년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되게 유명한 나름 철학자 되시겠습니다. 자, 이 갈퉁이라는 분께서 어떤 평화를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일단은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판서를 보고 채워 넣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화적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말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 등에 내재된 폭력이에요. 어디에 내재되어 있다? 교육 등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폭력을 일으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사례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한테 맞은 썰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그분을 절대 뭐 비하하거나 욕하고 싶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도모하고자 드리는 사례니까는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는 이제 실내화를 신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내화를 갈아 신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계단 맨 밑에, 여기 맨 밑에 계단 맨 내려와서 거기서 실내화를 갈아 신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고 그날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옛날엔 토요일도 학교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실내화를 갈아 신어야 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좁은 장소에 몰리다 보니까 나름 정체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물론 제가 잘못했죠. 분명히 제대로 어긴 거 저니까. 그래서 계단 하나 위에서 좀 급한 마음에 좀 갈아 신었다가 체육 선생님한테 걸렸네. 그래서 귓방맹이를 한 10대를 맞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 체육 선생님이 전직 배구 선수셨거든요. 진짜 맨손으로 이 뺨을 10대를 맞았는데 이게 집에 가니까 이 뺨이 부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그 사건이 터졌다면 이게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을 텐데, 뭐 그 당시는 그게 뭐 뉴스도 당연히 안 나왔고 뭐 인터넷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아름아름 넘어갔죠. 자, 중요한 건 아름아름 넘어갔죠.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왜 아름아름 넘어갔을까? 그쵸? 이겁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때려도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체육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절 10대를 때려놓고서도 본인이 폭행을 했다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맞은 저도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린 사람도 맞은 사람도 그게 폭행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폭행죄는 있었지만 왜 우리는 그 누구도 폭행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중요한 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런 교육에도 폭력이 내재되어 있다 또는 내재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분의 주장 문화적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 폭력은 자연스럽게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구조적 폭력이죠. 자, 구조적 폭력은요, 여러분, 바로 구조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 제도의 내재된 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제도에 내재된 폭력.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이슬람 국가, 일부 이슬람 국가에 남아있는 바로 여성 차별 정책들이 있죠. 여성은 운전하지 마. 여성은 무조건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그렇죠? 그게 어디로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여성을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사회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차별이 나타나는 거죠. 차별.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구조적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적 폭력이 심화되니까 무슨적 폭력이 나타납니까? 바로 아까 공부했던 직접적 폭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이, 그쵸? 이런 구조에 반대하고자 차를 몰고 실제로 이제 반항을 한 거죠. 그쵸? 했는데 그걸 봤던 어떤 남자가, 그쵸? 사우디아라비아 남자가 그 여성한테 실제적으로 기관총을 사격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에 그 남자는 여성한테 총을 쏴놓고서도 그게 본인이 잘못됐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죠?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어디서 나왔다? 바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분을 한다면 이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바로 간접적 폭력에 들어갑니다. 결국에 이분께서는요, 이 간접적 폭력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이 간접적 폭력이 모든 폭력의 근본 원인이 되는구나. 원인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다가 조금 더 간다면 여기 문화적 폭력 보이십니까? 이 문화적 폭력은 결국에 뭘 만들었죠? 구조적 폭력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으로 연결이 됐고요. 따라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모두 정당화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에 갈퉁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문화적 폭력 자체가 없어져 줘야 구조가 없어질 것이고 그래야 직접적 폭력도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퉁의 의미를 바로 적극적 의미의 평화다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적 폭력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빈곤이라든가 차별과 소외, 종교 이념 갈등 등으로서 사회 구조 자체가 가는 폭력이고 그 다음 문화적 폭력은 사상, 종교, 그 다음에 교육 심지어 여러분 예술이라든가요 과학에도 이 폭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술과 과학 등에도 이 폭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 때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사형을 당했어요. 왜냐면 교황 권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그건 세계사적 얘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천동설만 주장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과학적으로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역시 어떻게 된다?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과학, 교육, 예술 등에도 폭력이 내릴 수 있구나라는 명심, 사실 명심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문화적 폭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상, 종교, 교육, 예술, 과학 등 문화적 영역이 과하는 폭력인데요. 자, 중요한 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됐습니까? 와우. 그렇죠? 자, 따라서 이 내용 정말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갈퉁 아저씨의 주장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리 잘 해주시고요. 문화적, 구조적 합쳐서 문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이 폭력의 뭐가 된다? 원인. 그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적 폭력? 직접적 폭력이 나타난다. 거기다가 이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몬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평화의 의미였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평화에 대해서 평화라는 단어를 흔하게 썼지만 이렇게 평화의 의미도 심도 있게 들어가 보니까는 정말 내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갈퉁 아저씨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때 진정한 평화가 실현이 가능하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화의 의미였고요. 자, 이제 평화의 중요성입니다. 자, 당연히 평화의 중요성. 이거는 뭐 암기할 것도 없고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해도 쉽지 않겠습니까? 네. 자, 편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류의 안전과 생존 보장하는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쟁과 폭력의 위험성이 제거된다. 자, 잠깐 본다면 이게 아까 공부했던 바로 소극적 의미의 평화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빈곤과 차별 문제 해소. 빈곤과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인간다운 삶 보장. 여기까지가 좀 이제 적극적 평화였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둘 다 평화다 이겁니다. 그렇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평화로워야 어떻게 될 수 있다? 인류의 축적된 지혜와 가치가 보존된다. 됐습니까?
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과거에, 그쵸? 우리 이슬람, 그쵸? 이슬람 교만이 진정한 종교고, 우리 이슬람만이 가장 위대한 알라신을 모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본인 땅에 있는 불교의 유적지를 폭파시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 수천 년 된 불교의 유적지,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도 보여주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을 자기 종교와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파시켰던 그런 아주 무지하고 무식했던 그 사건, 알겠죠? 정말 됐습니까? 평화의 의미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야만 인류의 축적된 지혜와 가치가 또 보존되고요. 또 그렇게 지혜와 가치가 보존이 되어야 그 다음 이야기 인류의 발전이 가능하고, 그래야 우리만 삽니까? 아니죠. 미래 세대도 지구에서 살아야겠죠.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도 누릴 수 있다. 결국에 평화를 통해서, 이런 평화를 통해서 인류의 발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평화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시죠.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 강의에서 공부했던 바로 국제기구와 또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인트 나왔죠? 국제사회 행위 주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국가부터 해서. 자, 설명 보겠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주체로, 자, 지금 나라가 아닌가 봐요. 나라를, 즉 나라의 정부죠. 그쵸? 회원으로 하는 주체로 국가 간 분쟁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 사회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 두 국가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의미한다. 자, 정답은 바로 뭐죠? 그쵸? 정부 간 국제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 그래서 이름은 살짝 암기가 필요하다. 제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름은 살짝만 암기해 주시고 내용은 좀 이해해 주셔야겠죠. 당연히 정부 간, 나라 간, 국가 간, 그쵸? 구성된 조직체니까 국제기구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간 국제기구. 자, 이것은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 나왔네요.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국제적인 활동을 한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환경이나 평화, 인권 등,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 공동의 이익 나왔죠? 활동하며 오늘날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뭡니까? 바로 국제 비정부기구, INGO가 되겠죠. 자, 다 나왔네요. 그쵸? 보겠습니다. 자, 1번. 칸은 국제 비정부 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자, 2번. 가의 대표 사례는 국제연합이다. 그러네요. 자, UN 나왔죠. UN은 정부 간 국제기구 맞죠? 정답은 벌써 2번 나왔고요. 3번. 나는 정부 간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순서 바뀌었네요. 나가 아니라 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나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정립한다. 자, 중요한 건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법칙, 질서를 만든답니다. 자, 어디가 하는 거죠? 정부 간 국제기구. 따라서 나가 아니라 가에서 할 행동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가나는 외교 활동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자, 외교 활동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국의 이익 최우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는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설명이죠. 뭐에 대한 설명?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소극적 평화 뭐죠?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죠. 그 다음에 적극적 평화 뭐죠? 직접적 폭력 제거 더하기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가 된 상태가 되겠지요. 자, 구분할 수 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국제사회에선 소극적 평화는 중요한 목표이다. 그렇죠. 전쟁을 없애는 게 중요한 목표랍니다. 하지만 소극적 평화는 폭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바로 소극적 평화의 한계.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쨌든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기억.
자, 기억은 소극적 평화죠. 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의 제거를 강조한다. 자, 소극적 평화는 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 바로 일명 구조적 폭력이죠. 구조적 폭력 제거를 강조했던 것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소극적 평화는요, 직접적 물리적 폭력의 제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빈곤이나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한 고통을 무시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아까 한계점이었죠. 빈곤이나 사회적 차별하면 무슨적 폭력이죠? 간접적 폭력이죠. 그렇죠? 특히 구조적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조적 폭력을 무시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정답이네요. 맞고요. 자, 디귿. 니은은 적극적 평화네요. 그렇죠? 종교, 사상 등 문화적 요인이 가하는 폭력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정이 숨어 있죠? 종교 맞아. 그래, 간접적 폭력, 문화적 폭력에는 종교 있었어. 사상 등, 좋아. 문화적 요인이 가하는 폭력이, 맞아.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름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폭력이 제거된 상태죠. 따라서 폭력이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종교, 사상 등 문화적 요인이 가하는 폭력이 제거된 상태가 평화겠죠. 그렇죠? 이런 거 함정 문제입니다. 정말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 리을입니다. 기억, 니은 모두 물리적 폭력의 제거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렇죠. 물리적 폭력, 일명 직접적 폭력 제거가 둘 다 필요하답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 잡으신다면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 더하기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 따라서 둘 다 공통점은 직접적 폭력이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따라서 물리적, 직접적 폭력 제거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맞네요. 답은 나라, 니은, 리을. 정답 4번. 됐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수많은 함정이 있으니까 그런 함정에 걸리지 않는 게 바로 그것도 실력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가렸네요. 예, 등치가 좋다 보니까.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래서 드디어 우리 8회 2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8회 3단원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복습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